외주 개발에 뭔가 맡기면 뿅 하고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케이스는 한 건도 없습니다. 브로커님들한테 호딱 넘어가가지고 사기당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플래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쟁자보다 뭔가 좋아야 돼요.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안녕하세요. 창업실패 클리닉의 진행을 맡은 박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실패 이야기 듣고 이러한 실패를 겪지 않도록 조언을 드릴 전문가 주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왜 실패를 했는지 알아야 성공에 더 빨리 도달할 수가 있죠. 쓰라린 실패를 맛보셨다는 사연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직업 군인의 사례입니다. 사연자의 사례를 들어보시죠. 네. 승진이 누락돼서 갑작스럽게 군대를 제대하게 됐습니다. 제대 후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던 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이 오르고 정부에서도 녹색 성장 관련 산업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태양열 보일러 제조업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일러 쪽에는 이제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빨리 개발해서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했었습니다. 제가 군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군수관리 업무만 해와서 태양광이나 보일러 쪽의 제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있는 팀원을 채용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채용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외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제가 구상하던 제품이 현실적으로 잘 반영되지 않더라고요. 외주 가공업체를 여러 번 바꾸게 되면서 제품 개발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냥 시장 잠재성만 보고 급하게 시작을 해서 빨리 시장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이미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가격이 싼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격만 싸면 영업이 쉬울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제작이 지연되면서 자금 압박이 오기 시작하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투자자를 소개해준다는 브로커를 만나게 됐고 들어보니 괜찮고 믿음직해서 수수료까지 입금을 했죠. 그런데 수수료를 입금하자마자 그 뒤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사기인 걸 알았어야 했는데 결국 돈은 못 돌려받았어요. 문제는 투자자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섣불리 사업을 늘렸다는 거예요. 사업장도 확장을 했고 원자재도 더 구매를 했죠. 하지만 결국 투자금은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실패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자님의 사례를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직업 군인으로 익힌 그 노하우로 야심차게 사업을 준비하셨을 텐데 참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아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네. 예. 사실 뭐 자기만의 일이라서 너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는 솔루션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나와라 성공 지팡이 솔루션 팡팡. 일단 딱 보니까 이유가 눈에 좀 들어옵니다. 아까도 이제 팀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분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인내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좀 돌입을 해야 되는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대표님도 인지하셨잖아요. 나는 전문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직원들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동 창업자 형태로 이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반드시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주 개발에 대한 환상인데 우리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환상이 뭐냐면 외주 개발에 뭔가 맡기면 뿅 하고 이렇게 뭔가 뭐 바로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차려질 것 같죠. 환상이 되게 드는데 이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케이스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외주 개발이 진행이 될 때 우리 회사에서도 내부 전문가가 개발 진척이나 개발에 대한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옆에서 같이 케어하면서 가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요컨대 팀빌딩이 안 되고 우리 대표님 혼자서 모든 거를 다 감당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아쉽고요. 반드시 이 부분이 첫 번째다라는 상황을 고려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네, 요즘에는 팀원들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사들도 되게 많아졌죠.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대표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들은 다 가정, 계획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 대표님,
그 다음에 팀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당연히 팀빌딩일 수밖에 없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는 굉장히 전문 분야고 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 창업자를 통해서 내부 전문가를 같이 확보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첫 번째 솔루션, 팀빌딩.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사실 그 친환경이 요즘 굉장히 맞아요. 화두가 있죠. 그래서 탄소 중립이다 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고려를 하셨다는 게 아까 사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뭘 고려를 안 하셨냐면 시장 전망성이 있고 잠재력이 높으면 수많은 경쟁자가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쵸. 예,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다른 경쟁자보다 뭔가 좋아야 돼요. 그럼요. 우리 대표님이 생각했던 경쟁력은 뭐였냐면 가격이었습니다. 아, 가격죠. 예, 가격 경쟁력이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제품이 좋아야 돼요. 스타벅스 커피를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스타벅스만 드시지 않을까. 다 모이겠네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시장 잠재력만 보고서 딱 들어가셨는데 네. 시장 잠재력이 많으면 당연히 경쟁사는 많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뎁스 있는 시장 조사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그 점이 너무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력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가격은 제품 경쟁력이 담보된 이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차별화 경쟁력은 필수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기 얘기를 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제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그렇죠. 많은 분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제품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생산하는 데 들어갈 비용이 얼마고 네. 사전에 이런 것들이 좀 계획이 첫 번째 됐어야 되는데 급하게 시작을 그렇죠. 하셔서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자본 조달에 대한 생태계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도 이제 그 환경 쪽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뭐 R&D 개발 지원 정책이라든지 사업비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빠르게 지원하기 네.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 같은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런 있고요. 곳에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자본 조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얼마가 들어갈 것 같고 나한테 현재 시점에 가장 맞는 자본 조달 수단이 뭔지를 만약에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렇게 하시는 브로커님들한테 호딱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기당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군요. 특히 제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플래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제품도 만들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이제 오래 걸리니까 플래닝을 세우고 거기서 나한테 가장 맞는 단계별로의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행착오는 굉장히 많이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투자는 정말 확실한 곳에서만 그리고 자본 조달 전략을 꼭 세워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연과 솔루션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사연자님은 이렇게 다시 얘기를 꺼내시니까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기회를 자양분 삼아서 한 번 더 도전해 보신다면 성공이 눈앞에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창업하신 분 중에 한 번 실패해서 다시 창업하신 분들이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정말요? 제가 본 건 한 10번 하신 분도 봤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절대 한 번 10번씩이나. 실패했다고 하셔서 굉장히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드린 조언을 감안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하신다면 앞에 같은 그런 아픈 실패는 다시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자님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님 분들께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세하게 분석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실패는 없다. 없다. 지금까지 창업 실패 클리닉이었습니다.